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설명하고 연산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연산 문제는 패스를 할게요. 1번은 M에는 자연수예요. 요 순서상에서 S로 보기의 함수 중 1대1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 문장을 질문한 친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거야. MN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MN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결과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 결과가 모두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뜻은 MN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지냐라는 질문입니다. 알겠나요? 2하고 3이 있으니까 어떤 수를 넣더라도 다른 수 결과가 나올 거야. MN이 달라지면 그 결과는 무조건 달라지겠지. 2의 개수와 3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2하고 6도 달라지겠지. 2하고 3 때문에. 얘는 같아질 수가 있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디귿은만 틀렸어요. 15번 예,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등식이니까 항등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쌤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따로 질문을 또 하십시오. 자, F가 A에서 B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B는 A에서 이렇게 갑니다. 1, 2, 3 1, 2, 3, 4 다시 1, 2, 3 이렇게 가는데 합성함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이게 항등함수가 되도록 FG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야. 자,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고 질문은 F하고 G를 완성하시오 이거야. 그러면 합성함수는 개수 구할 때는 쌤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 들어오는 화살표부터 시작할 거라고. 알겠죠? 화살표 몇 개 들어와야 되겠어? 항등함수 된다는 뜻이 뭔 말입니까? 1이 나가서 자, 합성함수는 분명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는 얘를 거쳐서 가지만 합성함수는 얘를 거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누굴 거친지를 몰라. 알겠나요? 그래서 화살표가 몇 개 들어가야 나와야 되겠어. 3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야. 나가는 건 무조건 3개일 거니까. 이게 3개가 이렇게 들어왔겠지. 이해됐습니까? 3개가 들어오려면 여기서 몇 개가 나갔겠니? 3개가 나갔겠지. 뭐만 이해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뭐 어떻게 합니까? 얘에서 어떻게 해? 3마리를 뽑는 게 아니라 뽑아도 되지. 뽑고 나서 나열해도 되고 1이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 3군데, 2군데 4P 3이에요. 1, 2, 3이 간 거야. 1, 2, 3이 가면 이렇게 가면 그 다음은 당연히 자기 자리가 있다 이 말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부터 시작한 건데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당연한 거야. 곱하기 1이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수를 완성시켜라 라고 하는 게 합성함수는 완성이 됐어요. F는 완성이 된 겁니다. G는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 G는 누군가로 간다. 요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틀린다겠어요. G는 누군가로는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줘야 된다. 4가 아니라 3을 해줘야 된다. 합성함수에 관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도 이런 누군가로 가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8번. 자, A라는 X 순서쌍이 있어요. X, Y는 자연수고요. 정의관은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을 구하시오. fx, x가 되면 비로소 값이 떨어진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수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xx 똑같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xy가 되면 yx로 순서를 바꿀 거야. 바꾼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그러겠지? 자, 얘 다를 봤더니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나온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안에 있는 얘가 문제라는 거지. 안에 있는 얘 중에 누가 더 크게 보여? 오른쪽이 더 크게 보이겠지. 다시 말해서 오른쪽의 큰 수를 왼쪽에 작은 수로 바꾸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은 큰 수를 작은 수로 만드는 게 맞겠지. 작은 수를 큰 수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fx, x 더하기 y를 y분의 x 더하기 y의 fx, y를 바꿀 수 있다. 식이 이겁니다. 일단 그러면 수를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f12, 12 더하기 4로 적으면 4분의 12 더하기 4 f의 1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단계 얘가 바뀌었겠네. 이제 바뀌었겠지. 여기까지 바뀌었지. 그러면 얘는 뭐 상수니까 상관없을 거고 f12, 16이 f12, 4로 바뀐 거야. 좀 줄어들었지. 그럼 더 계속 가야 되겠지.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뒤쪽이 더 커야 되니까 얘를 자리 바꿔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번 정도, 3번 정도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자, 아까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자, 합성함수가 정의가 존재를 한다는 말은 합성함수가 정의가 돼야 돼.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G의 정의역이 있을 거라고. G의 정의역이 있는데 F를 이렇게 들어와서 F의 치역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뭐 얘를 Y라고 한다고 하면 요놈을 라지 FX라 쓰고 F 라지 X는 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치역, F의 치역. 얘가 G의 공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합성함수가 정의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얘 X에서 정의된 함수 fx K보다 작은 애를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 나온 결과가 있겠네. 2차 함수가 있는데 K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겠지. 그 뭐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이 뭐보다 크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축이 여기 있으니까 K값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따라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생각은 이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두 번째 내용은 요 내용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x가 k보다 큰 2x-3을 구할 거야. x가 k보다 큰 2x-3을 구할 거라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k보다 큰 값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 값보다 더 큰 값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2k-3보다 큰 값이 떨어져요. 이게 y는 정해졌어. 얘는 뭐라고요? y는 이 정의역은 뭐 x로 바꿔도 됩니다. 애매할 수 있지만 이 x는 중요한 문자가 아니야. 집합의 범위에 있는 원소의 문자라는 생각이야. 뭔 말 이해됩니까? 여기 문자를 y로 바꾸면 돼, 안 돼요?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자일 뿐이야. 표현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G의 정의역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2k-3이 정의역이에요. G의 정의역. 이제는 뭐만 따주면 돼? F의 치역만 따주면 되겠지. G의 정의역은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다는 말은 지금 이 K가 여기 있다는 소리겠죠? 여기 있으면 그래프 이쪽이 되겠죠? 맞지? 다시 말해서 여기다 누굴 집어넣은 값? K를 집어넣은 값보다 더
위에 있겠네요. 여기에 있는 y가 y로 써야 돼, x로 써야 돼? 얘를 쓸 때 y로 써야 돼, x로 써야 돼? 치역을 쓸 때 y로 써야 돼, x로 써야 돼? 관계 없다고. 원소의 이름을 그냥 x라 넣고 원소의 이름을 y로 놓은 거라고. 알겠어? 여기서 문자가 너희들이 헷갈리니까 그래. 사실 이 문자가 중요한. 왜냐면 여기 포함이 되려면 이 원소하고 이 원소가 중요한 거잖아. 원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그리려면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크다 이렇게 포함관계를 썼잖아. 그럼 쓰려면 x로 쓰는 게 좀 더 보기는 편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내용이지.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컸어요. x가 x로 함수야. x에서 x로 함수잖아. 근데 이것도 x고 이것도 x인데 어떻게 x에서 x로 갑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나는 얘를 x로 볼 거고 얘는 뭐라 y로 볼 거라고. 그냥 얘를 y로 바꿨다 이 말이야. 의미 없어. 알겠습니까? 여기에는 원소가 중요한 거지. 여기 원소. x는 이름이라는 거야. 2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다고. 2보다 큰 데에서 2보다 큰 데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똑같은 문자면 힘드니까. x 정의역은 가로축으로 보고 공역은 세로축으로 보고 있다고. 2보다 크다 오른쪽, 2보다 크다 위쪽. 그래서 이쪽에다 표현할 거라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를 뭐로 쓸 거야? 나는 x로 쓸 거야. x로 쓰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얘는 뭐보다? 이쪽보다 크다 이 말이죠. 최소값이 k를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누가 얘가 지금 x가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3보다 크다에 얘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잖아 지금. 그러지? 크다야. 크다. 누가 더 커야 돼? 왼쪽이 더 커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 돼? 얘가 포함을 하니까 더 사이즈가 큰 애야. 큰 애.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얘가 누구야? 얘가 2k 마이너스 3이야. 모르겠으면 수직선으로 그려야 돼. 헷갈려. 너 헷갈릴 수 있어. 수직선 그려야 됩니다. 누가 더 커야 된다고?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2k 마이너스 3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보다 등호는 있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넘겨서 식을 풀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요. 계산했더니 1부터 k가 5까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게 풀었냐? 아니 틀렸잖아. 부동호 방향이 틀렸지. 부동호 방향이 크다는 크다. 여기 크다잖아. 에? 그러지? 그래서 크다니까 k가 1보다 작거나 k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왔어? k가 1보다 작다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k가 이제 2보다 크게 되면 여가 있는 거지. k가 그렇게 되면 범위가 이렇게 돼서 이 값보다는 위에 있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것보다 위에 있어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왔고 얘가 지금 x가 2k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되었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2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작다. K가 2보다 크다고 했는데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에는 해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요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선생님 문자에 대한 생각만 여기서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가면서 해석했어요. 그래프 보면서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X점 41은 답이 1이에요. 1. 외우는 예? 외우면 안 돼요.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했잖아요. 어? 그래서 소수를 하는 게 정리를 정도를 잘해야 잘 보이겠지. 43번 합성함수 그래프네요. 43번 안 할게요. 뒤에 나오니까 안 하는 거야. 44번도 안 하겠습니다. 45번 잠깐 언급하고 46번을 풀 거야. 알았어요? 자, 일단은 뭡니까?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래프 모르는 거 비그래프는 식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 식은 많이 나와. 함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얘는 범위를 우리는 어떻게 나눠? fx가 양수와 fx가 음수로 나눕니다. fx가 양수가 되면 얘는 뭐가 돼? 양수면 그냥 나와서 그대로 그릴 거고, f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gx는 0이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gx 그래프는 fx가 양수인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그릴 거고, 음수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으로 그릴 거다 이거지. 이 범위야. fx가 0보다 작은 이 그래프가 아니라 fx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입니다. x의 범위. 이해되죠? fx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 fx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 이 범위야. 거기에서는 gx는 0을 그리겠다 이 말이야. 이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꽤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얘가 뭐야? 조건이니까 실상은 얘 대신에 이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얘를 안 써도 되지만, 알았어요? 안 써도 되지만 다음에는 원래는 얘를 통해서 fx가 0보다 크다는 표현을 통해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fx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 그래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gx니까 얘를 보면서 ggx를 그릴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로 합성함수 그래프 연습을 할 거야. 둘 중에 어떤 걸 그려볼까요? 두 번째 그려볼까요? 첫 번째 그릴까요? 첫 번째 그려볼까? 아니다, 두 번째 그릴까요? 두 번째 그려볼게요. 관계는 없어요. 자, 우리는 이 합성함수를 그릴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에 예전에 고쟁이 할 때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전교지가 우리 고쟁이 했나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식으로 푸는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죠? 됐어요? 내일 식을 쓰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고쟁이 할 때 몇 번 연습을 했어. 중요하니까 그래프도 그려봤고 식 쓰는 것도 했습니다. 왜냐면 함수 범위가 들어간 친구 중에서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와 식 쓰는 게 주관식으로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쓰는 것이 서술형이라고. 쓰는 법을 알아야 돼. 정 안 되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어? 그래프를 먼저 그려. 왜냐면 합성함수 그래프가 어려운 건 안 나올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직선으로 대부분 나올 거라고. 알았어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식을 다음에 쓰면 돼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써라 이거지. 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x를 gx로 넣을 거고 걔를 다시 f에 넣는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를 지울 거야.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에. 알겠지? 점을 찍어봐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연습이 됐으니까 범위로 갈 거라고. 자, 일단 g에다 먼저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g의 그래프를 봤더니 규칙이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0부터 2까지의 규칙이 있고 2부터 4까지 규칙이 있어요. 0부터 2까지는 0부터 4까지 커졌다가 2부터 4까지, 4까지는 4부터 0까지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F에 집어넣을 거야. 0부터 4까지를 F에 집어넣을 거야. 0부터 4까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F가 어떻게 나왔어? 0이 유지가 되다가 4까지 커진 거죠. 0이 중간까지 유지가 되다가 4까지 커졌어요. 4부터 0까지 집어넣을 거야. 4부터 0까지 집어넣을 거야. 4부터 0까지 집어넣을 거야. 4에서 0까지 와서 0이 유지가 됐어요. 4에서 0이 아니라 요거지? 0 유지되다가 4까지 커진 거야. 4에서 0까지 와서 0이 유지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버리고 X좌표, Y좌표 이래 될 거야. 0부터 2까지 갈 때 0, 0, 4로 갔어요. 0부터 2까지 갈 때 0, 0, 4로 갔어요. 2부터 4까지 갈 때 4, 0, 0 유지됐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가 1, 2, 3, 4 그래프 써거라 하면 끊어가지고 얘를 보면서 그래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4개로 쪼개가지고 요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근데 이걸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보통 순서가 잘못됐지. 합성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고 합성함수를 구한 거야. 얘를 통해서 구했으니까. 추론이야, 추론. 요거는 추론입니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추론하에서 문제를 푼 거야. 알겠죠? 연습하십시오. 됐어요? 했으니까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gx는 지금 절반은 2x고 절반은 뭡니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0부터 2까지 얘는 2부터 4까지 등호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끝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겠어요? 가운데 2는 어디다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까지. 얘를 어디다 지는 거야? 우리는 F에 넣을 거잖아요. 이 G를 F에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fx도 일단 구해놔야겠네. fx는 0이고요. fx는 2x 마이너스 4인가요? 얘가 0부터 2까지. 얘가 2부터 4까지. 맞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 f에다가 g를 넣을 거야. f에다가 g를 넣을 거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요게 일단은 제일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f에다가 먼저 뭘 집어넣을 거야? g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식이 그대로 다 바뀌겠네요. x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 g가 들어가는 거야. x자리에 다 g가 들어가는 거라고. 맞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x자리에 gx 다 넣었다는 소리고. 자, 우리는 이제는 gx가 0부터 2까지 gx가 2부터 4까지를 x로 이제 나타내 줄 거야. gx가 0부터 2까지 gx가 2부터 4까지를 우리는 뭘로 나타내 줄 거라고? x로 나타내 줄 거라고. gx가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gx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그렇게 땄더니 그 범위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진 거라고. 자, 여기 두 개는 0부터 2까지는 여기다 쓸 거야.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x가 2가 안 들어가서 1까지.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여기가 3은 등호가 안 들어가고 4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거야. 이게 감점이 될 수도 있어. 선생님 못 볼 수도 있지만 0부터 2까지인 게 0부터 2까지인데 우리가 범위를 2는 빠졌잖아. 여기는 빠졌잖아. 그래서 x는 0부터 1까지 여기서 0부터 1까지인데 1은 빠졌고요. 여기서 100까지인데 3이 빠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는 얘를 쓸 거고, 얘는 지금 2부터 4까지는 이 범위가 그래프가 달라졌으니까 쪼개서 문제를 풀 거야. 2부터 얼마까지? 2부터 1부터 x가 2까지 하고 2부터 x가 3까지는 범위를 나눠서 풀 거라고. 그럼 답을 쓸 때 이제는 어떻게 쓸 거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0부터 1까지는 0. 자, 1부터 x가 2까지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자, 1부터 2까지는 얘를 gx에 집어넣을 거라고. gx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2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2부터 등호가 지금 빠졌네. 2부터 3까지는 여기네요. 요거니까 얘를 이 gx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x 2, 8에 16, 12.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0 이래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시간이 나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간다고요? 그래프 먼저 그리고 식 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 이제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하지만 프로세스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해.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쓰고 나는 식 넣어놓기 귀찮아? 그래프 보면서 이걸 쓰면 돼버려. 원래는 얘를 쓰고 여기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작성하는 게 맞아. 지금은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이해됩니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건 알려줬어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 이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가는 연습도 하고 요렇게 오는 연습도 해가지고 완성을 좀 시켜놔야 돼. 나올 가능성이 한 50%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합성함수가 이제 쉬운 함수가 나오냐 어려운 함수가 나오냐 이 차이입니다. 알겠죠? 혹시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프를 그냥 빨리 그려. 그래프 보면서 세워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식 세운다고. 알겠나요? 얘는 나왔다면 점수 배점이 높으니까 꼭 풀어야 됩니다. 나왔다면 배점이 높아요. 합성함수 문제는. 알겠지? 그래프만 그리려면 좀 점수가 낮고 식까지 두 가지 다 알아가면 기본적으로 한 6점에서 8점 나옵니다. 배점 높으니까 꼭 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합성함수를. 다음 50번으로 갑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 말이고, 투실수 AB의 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고, 식이 뭐 복잡하든 쉽든 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걸 딱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생각해야 될 게 표현삭은 부등식 영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최소값이라니까 범위야. 알겠어요? 이 범위니까 부등식이야. 얘를 부등식 영역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달라 이런 요구야. 맞습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프 영역을 그리지 않고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니까 알아두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요거랑 똑같아. 명제에서 우리가 포함관계를 설명을 할 때 그래프 그리고 영역을 그려서 포함관계를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렇게 보니까 잘 보였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잘은 안 보이지만 풀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머리가 더 복잡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면서 풀면 훨씬 쉽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 꼭 그런 식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알겠어요? 최소값 최소값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산술기하도 있고 2차도 있잖아. 그건 생각을 열어놔야 됩니다. 산술기하 표현상 산술기하도 있고 뭐 2차 형태도 있고 알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형태는 다 그래프라 생각하면 돼요. 모르는 형태는 다 그래프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개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겠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b 플러스 a 플러스 1 뭐야? 당연한 말이네요. 알았어요? x는 1에서 연결이 돼야 되고 당연한 말이고. 자,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1보다 크다가 아래로 볼로 1보다 작다가 위로 볼로. 뭐 어떻게 연결돼야 이게 쭉 1대1 대0 쭉 올라가는 함수 쭉 내려가는 함수가 되냐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프는 이 부분 자르고 이 부분 잘라서 연결을 시켜야 돼. 오케이?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꼭지점 어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 부분. 현재 이 부분이 얼마죠? 1이죠? 1이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얼마죠? 위로 볼로 B인가요? B? 이 부분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A인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1을 기준으로 이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조심해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얼마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범위가 등장했고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물론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그냥 그릴 거라고요. 얘를 뭐라 놓을 거야? 얘를 그냥 K라 놓겠습니다. 뭐 우리는 뭐야? B는 Y좌표로 쓰는 게 편하니까 A로 써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알았어요? 나는 4분의 1 귀찮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A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K 이렇게 써도 돼. 단 그렇게 쓰면 얘가 뭔 축? B축, 여기가 A축 이렇게 쓸 수만 하면 돼요. X, Y는 우리는 고정관념이니까 알았어요? 함수란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정관념이야. 함수란 표현이 나왔으면 정의역이라는 문자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정의역을 X로 쓰니까 Y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나는 힘듭니다 하는 사람은 얘를 B로 그냥 바꿔.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관계는 없어. 자, 얘를 나는 이렇게 놓고 얘를 B축, 여기가 A축, 여기가 Y, 여기가 X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뭐 하고 있어? 오케이. 이거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자, 우리는 이쪽에다 그릴게요. A, B가 있는데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B이고요. 여기가 A로 났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B가 1보다 컸습니다. 어디를 말하고 있어? 여기를 말하고 있죠.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쪽을 얘가 지나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이렇게 지나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지나야 돼? 최소값이니까 K는 Y절편이니까 가장 낮게 지나면 되겠네요. 여기가 1,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된다. 1, 마이너스 2. 그래서 K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상황이네요. 범위로 쓰면 K는 2보다 크다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요 내용이 어려워 보여서 그런 거지. 그렇게 여기까지는 뭐 다 쓸 수 있는 내용이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1대1 이거는 많이 나와요. 다음 54번. A, B가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A가 B로 가는데 1대1 함수야. 하나가 하나로 갔겠지. 그럼 얘가 일부 화살표를 받았겠지. 그렇지. 그 일부 화살표 받은 것도 얘도 1대1 대응이야. 그럼 라인이 만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됐어. 얘도 화살표가 이렇게 구분이 됐어. 합성함수는 뭐야? 이 중에 얘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이 중에 일부만 보인다고. 합성함수에서는 다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여튼간에 연결은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이 구분이 돼야 안 되겠어? 되겠지. 되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원소 몇 개 그려가지고 써보세요. 대신 1대1 함수를 하겠으니까 이쪽에 원소 위계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1대1이 되겠지. 얘가 3마리고 얘가 2마리면 1대1이 안 되겠지. 3마리 이상 돼야 된다고. 자, fgx가 x이면 역함수이다. 얘는 맞다고 해서 틀리다 했어? fgx가 x이면 역함수이다. 맞다고 해서 틀리다 했어? 맞아요? 아니라 했죠. 맞습니까? 맞다고 했어요? 근데 F합성 그 마이너스 1은 얘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무조건 역함수이면 합성을 시키면 x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근데 fgx가 x가 된다고 해서 얘가 역함수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된가 안 된가. fgx가 x이면 fgx가 x이면 뭔 반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 반예. fgx가 x인데 역함수가 아니야. 뭐가 있을까? 쉬운 생각이 하나가 있네. 쉬운 생각이 뭐냐면 역함수를 말하려면 우리는 뭘 깔고 있어야 돼? 1대1 대응을 깔고 있어야 돼.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뭔 말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우리는 역함수라는 말을 못하겠네. 이해됐습니까? 얘가 된다는 말은 이런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런 반예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뭐 어떤 게 되냐면 1, 2가 F가 이렇게 되고 얘가 G가 이렇게 되겠지. 거꾸로 갔네. G가 이렇게 되고 F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은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F의 공역을 그냥 1, 2, 3 G의 공역을 1, 2, 3 정령 말고 G의 공역을 정령은 현재하고 1, 2, 3을 그럼 3이 뭐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이걸 발라볼까? 아니 이것도 안 돼. 아, 우리가 일단은 얘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x를 넣어서 x가 나오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g에도 넣고 f에도 넣어가지고. 아,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아닌 상황. 이걸 반대를 찾아야 돼. 뭐가 있을 텐데? 1, 2, 1, 2, 3, 2에서 1 갔다가 2 가도 1, 2, 1, 2, 3, 1, 2, 3 1, 2, 1, 2, 3, 1, 2, 3? 1, 2, 1, 2, 3, 1, 2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면 합성함수니까 아, 일단 개수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갔다 이거지. F는 함수는 이렇게 있고, 그러면 현재 합성함수에는 지금 이게 개입이 안 돼인 거야. 2가 개입이 안 돼 있다고요. X가 지금 G로 들어갔어. 그래서 1, 3이 나왔고 F 다시 들어갔으니까 1이 이렇게 된 거 합성함수는 맞아. 빨간 줄을 보면 합성함수가 맞아. 얘는 합성함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역함수라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지?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1대1 대응.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요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알았어요? 일부가 된다. 이렇게 되려면 뭐 말이 첨가돼야 된다? 1대1 대응이란 말이 첨가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네요. fgx가 x가 되면서 f랑 g는 1대1 함수라고 말이 되면 우리는 역함수라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디귿. 얘는 FA와 FA의 역함수가 같은 값이면 FA는 A다? 맞나요? 맞아요? 몰라서 질문. 아, 네가 몰라 질문 거야? 자, 우리는 어? 얘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F를 물론 여기 얘를 풀 수도 있어. 근데 F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역함수란 말이 있어야 바꿀 수 있어. 똑같은 말이야. 얘는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A가 2번 들어가서 A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지? 요거 한번 선생님 기억하라는 게 있었잖아. 뭐였어 이거? 크로스. 뭘 생각하라고? 크로스. 반드시 가는 건 알고 있어. 크로스 생각하라겠지. 세 개는 뭐야? 세 개가 세트가 되는 거지. 세 개가 세트가 되면서 몇 세트가 있어? 얘는 2세트 있습니다. 세 개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2세트가 있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크로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은 크로스가 되는 상황도 된다 이 말이야. FA가 P가 되면서 FB가 A가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이해됐습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일단 같은 식이라 생각하고 얘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얘를 크로스로 생각하자 이거지. 알았어요? 이 모습에서도 크로스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B, AB 이렇게 된다 이거지. FA가 P가 됐고 F 인버스 A가 P가 됐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FA가 A가 됐다는 말은 거짓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 54번 7번 57번 질문도 안 했어. 이거 더 똑같은 건데 얘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x는 1, 2, 3, 4로 정해졌습니다. 자, 실수 전체와 이렇게 원소가 정해진 건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고, 이 문제에서도 실수 전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예를 이렇게 원소를 지정해서 문제를 푼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원소가 지정돼 있으면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것이 이거이면 x의 모든 원소가 이것이면 오케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네. 얘를 뭐를? 크로스. 기억할 때 크로스야. 반드시 간 건 돼, 안 돼? 되고. 반드시 간 건 되고 크로스라고요. 그러면 FA가 A인 원소가 존재하느냐 물어봤어요. 몇 마리입니까? 5마리니까 크로스가 2세트밖에 안 나오겠지. 어쩔 수 없이 한 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6마리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원소입니다. 어떤 원소 X라는 것은 한 놈이라도 이런 뜻이야. 한 놈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FP가 P인 X의 원소 P가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한 놈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FA가 P가 있으면 여기 있는 B라는 문자는 중요한 문자는 아니에요. FB가 중요한 문자가 아니라 B를 넣었더니 B가 나왔다가 중요한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바꿔볼게요 문자를. FP가 P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FP가 Q가 되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겠지 당연히. 이 뜻은 뭔 말이야? P가 반드시 가는 상황이 있고 딴 데로 가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두 개의 상황이 있을 건데 이 상황은 당연히 있는 말이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 상황만 해보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얘를 풀 거야. 그러면 FP랑 같아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F는 뭐가 됩니까? FP는 Q가 되겠죠. FP는 뭐라 했습니까? Q라고 했으니까 얘 둘이 어쩌야 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FFX가 FX가 되는 원소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되려면 FP가 Q로 가면 Q는 Q로 가야 돼요. P가 Q로 가면 Q는 Q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분류 작업을 하기가 얘가 이리 가는 분류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분류 작업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우선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얘가 우선권을 갖지만 뒤에 항상 끝까지 풀어보고 할 거야. 자, 집합의 얘도 어떤 원소네. 어떤 한 놈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한 놈이라도 자기가 3번 갔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면 FC는 C인 원소가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할까 안 할까요? 아까 3개짜리는 어떻게 한다고? 3개짜리는 다른 말 무시하고 얘가 항등이라면 모등이라면 3개가 세트가 된다 했지. 3개가 세트가 되고 2개는 반드시 가야 돼. 어떨 때? 모든일 때. 어떨 때? 모든일 때. 얘는 어떤 애야? 한 놈이라도. 이게 한 놈이라도 이렇게 갔다 이거 이렇게는. 그럼 얘네들은 갈 필요 없다가 아닌가? 뭐 안 가도 상관없다 이거지. 한 놈은 이렇게 갔잖아 지금. 이렇게 가면 3번에 가면 자기 자신이 될 거라고. 알겠나요? 나머지 애들은 관계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FFX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FFX 원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알겠어요? 지금 많이 나왔어요. FFX가 FX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식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나온 식이 요거야.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저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FX는 X, FFX는 FX, FFX는 X 세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 원소가 두어졌을 때 케이스, 실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케이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류해서 내용이 많이 나온 내용이야. 알겠나요? 1번은 제일 쉬운 거니까 2번, 3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현재는 2번에 대해서 3번의 얘기는 계속했고 2번에 대한 얘기 잠깐 등장을 했으니까 2번 fx는 fx 실수 전체일 때는 fx를 어떻게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돼? ft는 t가 돼서 1번식이 등장한 거야. 1번식은 이 그래프랑 y는 x와의 교점 a, b, c t가 뭐가 나왔어? t가 a, b, c가 나온 거야. 이 ft는 누구야 근데? t는 fx잖아. 그러면 우리는 fx는 a, b, c를 구해야겠지. fx는 얘고 a는 어디에 있어? a는 c는 여기, b는 여기, a는 여기. 됐나요? 됐어 안 됐어? 주의사항 a 몇 개야? a 몇 개야? a 몇 개야? a 쪽에서 몇 개냐고 지금. 뭐야 뭔 말이 몰라? 얘가 몇 개? 여기 몇 개? 4개. 그럼 여기 A 쪽은 몇 개냐고. 몇 개? 2개입니다. 2개야. 자, 1개가 되는 상황은 딱 뭐밖에 없냐면 1개가 되는 상황은 이 접선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X축과 평행한 이 선일 때만 교점이 하나고 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무조건 2개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 점만 X축과 평행한 선이 하나밖에 없어. 얘가 약간이라도 틀어졌다는 것은 그거 2개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다음은 이 문제로 마지막 풀기 하겠습니다. 자, fx는 fx가 원소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냐고? 첫 번째 fa가 a가 되는 상황은 fa는 fa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것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fa가 b가 되면 ffa는 fb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상황이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것은 오케이. 얘가 b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한 함수를 구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함수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분류 작업을 할 거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fa가 a가 되는 개수로 분류를 할 거야. 개수로. 많은 것부터 해야 돼? 적은 것부터 할 거야? 반드시 가는 게 많은 것부터 해? 적은 것부터 해? 많은 것부터 합니다. 3개. 그런 함수는 몇 개? 반드시 가는 거니까 1개가 되겠죠. 두 번째 2개. 2개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갔다는 상황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2개를 골라주겠지. 3, 2, 3 그리고 2가지 되겠죠. 세 번째는 1개. 그럼 1개로 이렇게 반드시 가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겠지. 엄마 이해 됐습니까? 원래는 우선권이 얘가 가면 얘가 오는 거야. 얘가 가면 얘가 오는 거라고. 근데 분류는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면 3개 골라주면 1가지가 나오겠지. 네 번째 0개. 0개가 되는 상황은 있어 없어? 없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면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얘는 없습니다. 굳이 안 해도 관계는 없겠어요. 근데 이미 원자라고 하면 뭐든요. 이미 원소는 뭐든요. 이미 무슨 원소가 모든 원소가 FA가 A면은 한개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보면 되는데 F3이 F에 3을 넣었으면은 1이나 여기. 아, 여기다 넣어. 이거 동그라미 이거. 여기? 그러니까 그럼 갑자기 보면은 F3이 F3이 2로 갔어. 2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돼? F3이면 A랑 A가 F3이 2면 3. F3이 얼마야? 2잖아.
F3이 2잖아. 그럼 F2는 2인가 된 거 확인하면 맞잖아. 아, 그거 설명한 거잖아 지금 이걸로. 오케이.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